오늘 한국 증시가 유의미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쭉 랠리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희망적인 기운과 함께 한국 증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지표 세 가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지표는 일반 투자들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주가가 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정해진 것은 전혀 없으며, 또 참고할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지표들이 참 많지만 싱크로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표들이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 받았다면은 전문가 강영현이 잠수를 타지도 않았었겠죠. 진짜 이런 지표의 달인이었잖아요. 강영현이 몇 년 전에 나스닥 7천 간다라면서 무수히 많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거창한 논리를 설파했으나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나스닥 7천이 아니라 나스닥 19,000을 갔습니다. 주가가 경제 지표를 완전히 비웃었다. 반면에 제가 참고하는 지표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지표입니다. 기본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넘버 원은 바로 한국 수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가랑 싱크로율이 매우 높고 수출이 곧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출 이상의 지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는 지표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많이 하락했지만 수출은 꺾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지금처럼 계속 좋게 나온다면 주가도 따라올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수출입 동향이라는 자료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에 브리핑 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클릭하셔서 검색창이 나오면 거기다가 수출입 동향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다.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짜고요. 매달 초에 지난달 자료가 업로드 되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자세한 수출입 현황을 이제 수출입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였고, 동향은 그래프로 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증권사 방송 들을 바에는 차라리 수출입 동향을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증권사 방송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급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방송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업계 생리상 증권사 직원들은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권사의 이익과 개인 투자자의 이익이 같은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충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는커녕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증권사 소속 전문가라고 하면은 시황 분석도 절대 안 듣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금리입니다. 미국 연준발 기준금리와 한국은행발 기준금리인데, 연준의 금리는 곧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결정에 늘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지표죠. 최근 금리가 인하 기조로 턴어라운드 된 것은 증시에 이제 훈풍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부채가 높은 부실 기업들과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이 거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랑 미국의 금리 차이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보시면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좁혀지기를 기대하는 부분이고, 금리 차이는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달러의 고공행진은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와도 무관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율을 보시면 환율과 지수는 또 반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환율이 높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또 주가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 또한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로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를 하는 빅컷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참고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는 2025년에 약 3.5%, 2026년엔 3% 정도로 추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 미국 연준 기준금리는 4.5%이며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냥 예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에 한국 증시의 방향을 재미삼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출 지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지표는 이제 2024년 12월 수출입 동향이고요.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하면 2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가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한국이
세계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2023년에는 8위였는데 2024년에는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수출 파이 자체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수출 증감률인데 11월 달에 주춤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보란 듯이 V자 반등을 해버렸다. 섹터마다 다 업황은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출 상황은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내용은 따로 방송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현재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고요. 문제는 속도인데 이 부분이 트럼프랑 연준 의장 파웰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 프렌들리한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은 2025년 주식은 맑다라는 게 비전문가이자 일반 투자자인 저의 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행동주의 사모펀드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특히 대형 사모펀드들의 재벌 기업 인수에 대한 소식을 좀 더 자주 접하게 되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최근 관심사가 바로 경영권 분쟁 기업입니다. 재벌에서 사모펀드로의 손바뀜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시기적으로 누리기에 참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경영권 분쟁 돌입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을 아신다면 댓글로 혹은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F킬라 채널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 그리고 내가 만약 사모펀드라면 눈여겨볼 만한 기업 바로 이마트입니다. 정용진이 올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전에도 신년사를 했었지만 회장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2025년에 신년사를 발표하였고 그 영상이 업로드되어서 시청을 해보았습니다. 영상미가 대단히 돋보이는 세련된 영상이었고 반면에 기대했던 내용은 또 나오지 않아서 다소 아쉬움은 남았다. 이마트는 2024년에 롯데와 더불어서 갖은 고초와 순환을 겪은 회사입니다.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들이 급격하게 퇴보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바로 2024년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정용진 회장의 말과 태도에서 위기의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신년사는 좋은 내용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마나한 말이었다는 거죠. 신세계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이마트 누적이익이 2배나 증가를 했다라면서 2024년 대단했던 퍼포먼스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매출이나 누적이익이나 디테일을 들여다봐야 아는 거겠지만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마트의 현실은 바로 이 주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절치부심을 해야 되는 건데 자뻑으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올해도 보나마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마트의 방향이 이제 1등의 조건, 즉 본업 경쟁력에 집중을 할 거라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매우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발 좀 본업에 집중을 하기를 바래 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격가지 사업이나 경쟁 능력 없는 온라인 사업보다는 오프라인 마트에 더욱 집중을 하고 대한민국 땅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유 부동산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 오프라인 마트의 끝판왕을 보여주시고 또 시대에 맞는 IT 기술에 접목된 신개념 오프라인 마트를 기대해 봅니다. 가령 이런 모습이 매우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마트 푸드마켓이라는 신개념 마트를 이마트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최근에 런칭을 했고 이곳의 핵심 경쟁력은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쿠팡이 제 아무리 소비자 퍼스트라고 하지만 이마트가 절치부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지닌 오프라인 마트를 전국에 선보인다면 충분히 경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골프웨어나 와이너리 인수나 야구장 인수 등등이 아니라 이마트가 가장 잘하는 마트 분야에서 가격 혁신을 보여줬다라면 어땠을까? 한 5년, 6년 전부터 이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면 지금 이마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회사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런 날카로운 접근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 부분이다. 2025년은 이마트에게 본업을 재정립하는 시기라고 하고요. 키워드는 혁신과 변화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정용진 회장이 온정주의, 보신주의, 이기주의를 언급하면서 무책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신세계 그룹에서 책임감 장착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정용진 회장의 부모님 두 분과 정용진 회장 남매 두 분 해서 총 네 분입니다. 기업의 실적 부진과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임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구조 조정을 감행하는 와중에도 미등기 임원이자 기업의 최고 결정자인 회장님 네 분께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당하는 칼바람 속에서도 미등기 회장님들의 보수는 과도하게 높았다는 거죠. 2025년에는 대기업 총수의 책임감 있는 면모를 기대해 본다. 재벌들이 점점 더 경영하기 힘든 시간이 오고 있으며 신세계 그룹을 포함하여 부실한 리더들이 소유한 경영권을 노리는 일당들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년사에서 신세계 그룹이 내세운 2025년의 키워드는 1등 고객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감히 등급을 매긴다라면서 불편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딱히 뭐 1등 고객에 대해서 말꼬리 잡을 마음은 없고요. 오직 행동을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1등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서비스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가령 압도적으로 싼 가격이 그런 혁신이 될 수 있겠죠. 2025년 좋은 시작을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